저 요번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디지털 자산 상속 서비스에 대한 건데, 그 전에 제가 트위터 X에서 되게 좀 스레드를 좀 보다가 뭐 이 프로젝트가 되게 재밌게 보여가지고 이거를 좀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아직 출시하지 않아가지고 내용이 부족하지만 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여가지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M0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파이 서비스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이 디파이의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하는 게 가장 큰 취지이고요.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한 2분기쯤에 출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한번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M0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중에 이제 공급된 이제 현금성 예금 모든 자산들을 뜻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M0, 그 다음 이어서 M1, M2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M1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크게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상당량이 2020년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팬데믹으로 상당량의 많은 자산이, 많은 화폐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M1, 그 다음 M2에 따라가지고 똑같이 이제 많은 자산이 유입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M1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통화 이제 결제성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자산들을 말하고, 이제 M2 같은 경우는 M1에다가 단기적인 뭐 2년 미만의 예금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채권 이런 것들도 이제 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예금 취급 기관 같은 데서 이제 통화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LF 같은 경우는 이제 M2에다가 뭐 2년 이상의 예금,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관련된 보험 계약 준비금, 그 다음에 증권 금융개수금 이런 것들을 이제 예금 취급 기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L 같은 경우는 이제 LF에다가 기타 금융상품들, 뭐 화생상품 이런 것들을 에다가 뭐 채권, 정부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중앙은행이랑 이제 예금 취급 기관들, 뭐 시중에 있는 대형 은행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M0라고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0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거의 모든 M0를 유통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유동성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통화량을 이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총 통화량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할지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영향력이냐면은 이제 시중에 있는 전통 은행과 어, 디지털 뭐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게 있겠죠. 그 사이에 이제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돼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M0의 뜻에서 이제 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라고 해서 통화라고 불릴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 달러라는 기본적인 이름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화폐이기도 한데, 어, 원자재라는 의미로 되게 두 가지의 의미로 되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자 원자재로서의 이제 M이라는 뜻도 여기 M0 프로젝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정말 원자재로서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 M0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생성의 배포를 위해서 프로토콜 상에 이제 민터스라는 이제 발행자를 이제 따로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VM 기반이고 M0에다가 투 토큰 거버너라고 해서 제로랑 이제 파워 토큰이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쪽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디파이 사이에 그 피아트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디파이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발행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면은
기존에 뭐 USDC나 USDT, 테더 이런 거 같은 게 굳이 필요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2008년 뭐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이제 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서부터 한 10 몇 년간 거의 제로 금리에 대한 어, 제로 금리로 운영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2020년 이후로 이제 2011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되게 지역 금융기관들이 되게 위험에 빠졌는데요. 시중에 있는 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 밑에 있는 뭐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거나 이제 합병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이제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부터 뭐 실리콘밸리라던가 뭐 실버게이트 은행이라던가 나름 굵직굵직한 은행 거의 10위권 아니면 뭐 순위 안에 드는 그런 은행들이 무너지면서부터 우리도 이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많은 인출과 뭐 부족한 지급 준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도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새로 뭔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02 토큰 거버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랑 제로라는 두 가지 유틸리티 토큰이 보유하게 되고 파워 토큰 같은 경우에 이제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큰이 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에 직접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제로라는 토큰을 받게 됩니다. 이 파워 토큰 보유자가 아닌 주소에 이제 잔액을 만약에 위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제로 토큰 보상을 그 계좌에다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로 토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 토큰 보유자에 비해서 좀 좀 투표 권한이 높진 않고 좀 한 단계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뭐 거버넌스 토큰 투표를 할 때 거버넌스 투표를 할 때 그 거버넌스 투표를 할 때 제로 토큰 보유자들이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고 파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권한이 높기 때문에 제로 토큰에 대한 이제 공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토큰 보유자들은. 투 토큰 거버너 메커니즘의 가장 큰 목표는 거버넌스의 중립성을 위해서 기존의 은행이 운영하는 걸 똑같이 우리가 디파이 서비스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뭐 디파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자산이 빠져나가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투 토큰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M0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크게 30일, 30일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 그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15일, 15일 그 두 사이에 그 에포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표준적으로 이제 절차를 할 때 한 15일 단위로 전송 에포크와 그다음에 보팅 에포크 해가지고 둘 사이에 얼마만큼의 이제 통화를 발행할지, 뭐 소각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하게 됩니다. 파워 토큰과 이제 뭐 이 거버넌스 토큰 같은 경우에 30일 동안 이제 파워 토큰으로 거의 실행이 되고 만약에 뭐 거버넌스 뭐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발행된 제로에 대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거버넌스 운영을 할 때 뭐 스탠다드, 파워 토큰 보유자의 간의 이제 거버넌스 투표, 그 다음에 아래는 제로 거버넌스 투표 해가지고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 M 통화를 이제 발행하게 될 때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윈터가 이제 문체인 담보를 이제 얼마만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발행할 수 있다,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어, 프로포즈, 프로포즈 민트를 이제 호출하고 생성하려는 M의 양과 M의 주소를 이제 전달해가지고 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출되면은 그 먼저 민터에 해당 보유한 M 잔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가져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체인 담보 값의 민트 비율을 어느 정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생성할 수 있는 것과 이제 그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민터의 총 부채 M 값을 더 M 총 발행할 수 있는 그 부채 값보다 한 단계 낮게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제 과 담보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폴포즈 민트에 해당되는 민트 아이디 값을 출력하게 되고, 거기까지가 이제 딱 중간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민트 M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민트 딜레이 된 이후에 뭐 민트 아이디를 전달하고 이제 폴포즈 민트 타임 툴 라이브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발행이 되면서 폴포즈 아이디 익스파이어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오류가 있거나 캔슬을 해야 될 때, 뭐 취소해야 될 때 이럴 때 실행이 되는 것과 이제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이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propose ID expire 할 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mint rate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뭐 스테이킹 할 때 페널티 같은 게 존재하는데 이런 것처럼 민트 레이트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이제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고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규칙에 만약 위반되는 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한다 그럴 때 이제 페널티 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토큰과 제로 토큰에 대한 이제 보유함에도 이 사람들이 권한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해가지고 빼앗지 못하지만 제한을 해가지고 어, 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끔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운영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왼쪽은 이제 기본적인 전통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화폐가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위에 패드 같은 경우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걸 말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크립토 이제 자산들이 이제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이제 페드와 함께 이제 스왑 라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중앙은행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해외은행과 이제 거래은행 간의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칩 코드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스위프트 송금망 같은 경우 이제 칩 코드라는 게 한 6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은행과 마지막으로 이제 각 중앙은행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 페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신뢰라고 할 수 있나 신탁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봐가지고 거버넌스가 운영되면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연준에 해당되는 신뢰 주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온체인 거래자들이 프로토콜 무신뢰 거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디앱이나 이런 뭐 디파이 서비스를 할 때 이제 API 상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 좀 여기서부터는 좀 설명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크게 이제 거버넌스 운영할 때 민터스와 밸리데이터스 그다음에 뭐 언어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뭐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민터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담보에 대한 수익률을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상에서 이제 민터 레이트 사이의 스프레드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통 주로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예치를 통해 가지고 뭐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뭐 유동성에 제공한 다음에 이자를 받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성된 순수익률을 순현금 투자 값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 확인되기 때문에 과담보된 상태로 나머지 자산들을 이제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담보 값에 이도된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연방 준비 기금 금리보다 낮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생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얼마만큼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조 달러의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뭐 채권이 있다. 그러면은 그 1조 달러에서 과담보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유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달러보다는 보통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채권 같은 걸 이제 담보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값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밸리데이터스 어너스 기본으로 보면은 밸리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오프체인에서 이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어, 그 밸리데이터들은 그 이자를 받는 동시에 오프체인의 이제 감시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제 발행과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직접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밸리데이터 주소를 다 공개를 하게 되고 앞으로 음, 잘못된 이제 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널티를 줘가지고 제외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M 가격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세스인 것처럼 1달러에 거의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밸리데이터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언어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뭐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디파이 프로토콜에 있는 뭐 유명한 게 있다면 뭐 유니스왑 같은 것 경우에서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거래한 다음에 바로 남아있는 그 수익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바꿔가지고 인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값으로 이제 교환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투 토큰 거버너 운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고객들한테는 아직은 공개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이제 디파이 거래소에서 먼저 거의 선제적으로 이제 고객을 유치해가지고 이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바로 실질적으로 여기 M0 프로토콜에 가져와가지고 스왑을 통해서 바로 이제 1달러의 가치만큼 똑같이 인출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가져가는 건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나가는 거긴 한데 거기에 대한 수익률의 일부들을 이제 똑같이 이제 밸리데이터리 보상을 받게 된 거고 무위험 차익 거래소가 가장 여기 그 M0 프로토콜에서 추구하는 수입원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내용이 좀 짧게 나와 있는데 되게 더 길게 설명하기에는 좀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또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M0 같은 경우에 사실 공개된 게 별로 없긴 한데 작년 4월에 판테라 캐피탈이라는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해가지고 2,250만 달러의 펀딩을 이제 성공했었고 몇 달 동안 좀 비공개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긴 했는데 올해 1분기에 출시한다고 작년에 얘기 나왔다가 어,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2분기쯤에 출시될 것이라고 제대로 이제 출시를 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M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공개적이지 않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되게 없었는데 작년 8월에 이제 USDC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사인 이제 서클의 임원인 주앙 레지나토라는 사람을 이제 CSO 자리에다가 영입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임원들 중에서는 이제 메이커 다오나 이제 서클의 주요 임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0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서비스가 저는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이제 살펴볼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